경동맥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뇌로 피가 적게 가겠죠. 근데 피가 웬만큼 적게 가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좁아져야지 문제가 생기느냐? 10%는 거의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20%를 통해서도 피가 제법 잘 가요. 그만큼 적응을 잘한다. 그 말은 경동맥이 좁아져서 경동맥 협착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그렇게나 많이 막힌다. 그러면 50% 이상 막힐 때까지 뭐하고 살았냐? 그냥 모르고 산 거죠. 닥터 브레인 조성윤입니다. 자, 오늘은 뇌혈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혈관이 어딘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목 앞쪽에서 경동맥이라는 게 있고, 뒤쪽 목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추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추동맥이라 그러면 보통 뇌혈관이 아니고 척추에 있는 혈관이라고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척추에 있는 구멍을 따라서 뇌로 가는 뇌혈관입니다. 그리고 경동맥은 목에 있는 혈관이지만 목을 거쳐서 뇌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러면 척추동맥보다 경동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동맥이 척추동맥보다 훨씬 굵어요, 커요. 그래서 척추동맥보다 경동맥이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가고 여기에서 뭔가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경동맥은 여기 턱선 근처에서 2가지로 나뉩니다. 목에서 얼굴 바깥쪽이나 아니면 두피 쪽으로 가는 외경동맥, 그리고 뇌 안으로 주로 피 공급을 하는 내경동맥,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뉘는 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경동맥이 좁아집니다. 왜 경동맥이 좁아지느냐면요, 혈관이 이렇게 나뉘면 우리 물길도 그렇잖아요. 물이 나뉘는 길에 가면 소용돌이를 쳐요. 그래서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지를 치면서 이 근처에서 뭔가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소용돌이가 그냥 소용돌이를 치면 괜찮은데, 이 피 속에 뭔가 끈적끈적한 좋지 못한 성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경동맥이 좁아지는 병이 경동맥 협착증입니다. 외경동맥, 내경동맥으로 나뉘는데, 가끔 외경동맥 쪽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경동맥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 이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거든요. 굵어요. 근데 이쪽이 더 중요해요. 뇌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데요. 경동맥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뇌로 피가 적게 가겠죠. 근데 피가 웬만큼 적게 가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좁아져도 웬만큼은 갈 만큼 가요. 그러면 얼마나 좁아져야지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은 한 70~80% 좁아져도 별일이 안 생겨요. 80%는 거의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20%를 통해서도 피가 제법 잘 가요. 그만큼 적응을 잘한다. 그 말은 경동맥이 좁아져서 경동맥 협착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그렇게나 많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 막힐 때까지 뭐하고 살았냐? 그냥 모르고 산 거죠. 구독? 그러면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왜 혈관이 좁아질까요? 안 좋은 걸 먹으세요. 빙고. 안 좋은 거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술과 담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나는 술을 택하겠다. 흡연이 엄청난 위험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 뭐 어떤 거 있을까요? 혈관 하면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다르게 얘기하면 고혈당이죠. 고지혈증. 그렇죠. 고지혈증. 묶어서 쓰리고라고 하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런 문제들이 혈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면 끝! 대부분 환자들은 담배를 피는 환자들이 많아요. 꼭 그렇지가 않은 게,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분 중에 아는 분 있으세요? 우리 채널에 출연했던 대학 교수님, 공대 교수님이 경동맥 협착증인데 뭐라고 하냐면, 난 억울하다. 그 친구는 억울할 만해요. 담배 안 펴요. 일단 혈압도 안 높아요. 당뇨도 없어요. 고지혈증만 좀 있어요. 근데 고지혈증도 엄청 심하진 않아요. 그래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 김 교수는 어떻게 경동맥 협착증을 알았을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검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검진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만큼 경동맥 협착증을 미리 알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 경동맥 협착증은 무증상,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면 검진 중에서 뭘 해야지 알 수 있을까요? MRI, MRA. MRA에서 A는 뭐다? 혈관. 또 알 수 있는 거. CT 중에서도 혈관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흔하게 하는 검진이 있어요. 항상 검진에서 고르는 항목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가 검진 항목에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친구도 그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게 됐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렇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약 먹어야 되겠네. 와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경동맥 협착증은 뭐 수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고 약으로만 해결하시죠? 기준이 있어요. 80% 이상 좁아졌다. 그러면 무증상이라도 길이 좁아졌으니까 길을 넓혀야 돼요. 길을 넓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을 열어서 혈관을 열어요. 그래서 박박 긁어내요. 싹둑 잘라내요, 여기를. 그걸 경동맥 내막 절제술 수술이에요. 아니요.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 이 혈관이 어디로 간다? 뇌로 가는 혈관이잖아요. 근데 이걸 열면 피가 줄줄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뇌로 가는 피가 뇌로 못 가고 여기 줄줄줄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아놓고 하는데, 막는 그 시간 동안 뇌로 피가 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 찌꺼기를 다 이렇게 끌어냈어요. 근데 찌꺼기가 홀라당 다 나오면 되는데 이 찌꺼기 중에 일부가 조금 남아가지고 찌꺼기가 날아가요. 조그만 것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뇌로 가죠. 목에 있는 경동맥은 엄청 굵어요. 1cm가 넘어요, 지름이. 근데 뇌혈관은 엄청 커도 2mm, 3mm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몇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혈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찌꺼기들 하나하나가 가서 거기를 콕콕콕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과 관련된 뇌경색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목을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을 안 열고 해보자 했던 게 스텐트예요. 다리에 있는 혈관 내지는 손목에 있는 혈관, 보통 이제 다리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안에다가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이렇게 촥 벌려요. 벽으로 착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얘를 싹둑 잘라내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스텐트는 삭제를 못 시키고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짜부시키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약간 요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부터는 약을 먹는다. 스텐트를 할 때는 70%가 좁아져 있어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 안 생기게 조금만 넓혀놓고 더 좁아지지 말라고 약을 써요. 물론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해도 다시 그 주위로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쓰긴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가족한테는 어떤 거를 추천하시나요? 우리 가족한테는요, 담배를 끊으라고 할 거고요, 혈압을 미리 조절하라고 할 거고요, 혈당을 미리 조절하라고 할 거고, 고지혈증 때문에 스타틴을 미리 먹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경동맥 협착까지 생기는 일은 진짜 드물어요. 그리고 경동맥 협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 교수님처럼 약 먹으면 됩니다.